안녕하세요. 자, 100일뚝도 드셨고,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주변에 휴가 가고, 네, 좀 어수선할 때지만, 네, 처음부터 준비했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도는 네, 97페이지 진도를 준비하시고요. 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네. 매년 한 문항 이상씩 꼬박꼬박 네, 출제가 100%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네, 그렇게 뭐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97페이지 그대로 펼쳐두시고, 자,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내용을 네, 핵심을 잠깐 복습을 하고 네, 문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게요. 네. 자, 국토계획법상 국토계획 가운데서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네, 국토는 계획이 됩니다. 도시군 계획이 되죠. 자,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그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자, 그리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게 됩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이제 풀어왔던 거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1번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위에다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 지정,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아무튼 지역지구 구역이 토지위에 지정이 되면은 그 토지 안에 이제 수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네, 지역지구안에서 행위 제한 내지는 건축 제한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용도지기 땅 샀을 때 그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디 규정돼 있죠? 대통령령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떤 용도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돼 있어. 어떤 용도지역 안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 지정된 곳은 농집법.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된 땅은 산지관리법이라고 하는 개별법 등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용도지구가 지정돼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동네 용도지구,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구 안에 땅 가진 자는 개발 행위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 지구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을 제한받게 되는데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걸 물었는데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이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원칙도 안 떠오르면 공부량이 좀 부족한 거고 잘못 외운 거고 뭐 그런 거죠. 좌표 설정을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고도지구, 용도지구 중에서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특례로 조례가 정하지 않고 건축자는 뭐를 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이렇게 나갑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등에 의해서 건축작이 이루어지죠. 용도구역은 다 달라요.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도시제한공구역은 도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가버처정구역은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수단자원관리법, 입지규제취소구역은 입지규제취소구역, 계획에 위배되는 건축을 못하도록 건축제를 받게 되죠.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주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첫째로 공부해야 될 테마는 도시공 관리 계획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시 있죠? 네, 서울시가 있으면은 자, 서울시라고는 한 개의 도시를 전부를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이 뭐죠?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인데 동시에 위에 그린벨트 개발지역이 지정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묶여있죠. 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였다고. 그러다가 그린벨트 개발지역이 이만큼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은 서울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서울시 주변의 외곽의 그린벨트 해지되면은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공식적으로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하고 그날부터 몇 년이죠?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되면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고시하죠. 지구 단위 계획 이것을 결정을 해서 결정되면 비밀입니까? 고시합니까? 고시해서 공적인 방법으로 서울 시민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울 시민에게 알려준 그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자,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이제 신도시로 개발돼서 서울시의 시가지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고. 네. 그래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무엇인지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개의 도시나 군관할구역 전부를 단위로 합니까?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 중 한 개인데 도시나 군관할구역 일부 지역 단위의 도시군 관리구역을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울에서 아니면 서울시 외곽에서 자, 어떤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 나가면은 도시지역 외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일단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도시지역 밖에 도시지역이 아니면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잖아요. 이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세 군데뿐이야. 그럼 최소한 한 4개월 이상 공부했으면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 그 세 개 단어는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좌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엉뚱한데 총 쏜 거죠. 그죠?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머리로 생각하시라고 책 뒤적거리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 여기 어디에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계획관리지역 너무 좋아요. 계획관리지역이 되죠. 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전체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고 맞죠?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이 무엇이 되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으려면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네, 도시지역 밖에 계획관리지역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거나 아니면은 무엇이 지정되면 되죠? 도시적 외의지역, 그러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되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고 도로 등 기반 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될 거고 뭐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은 이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된다고.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고 자,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그날부터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그 결정고시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 있던 용도지구를 폐지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폐지되기 전 용도지구 안에서 하던 건축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까? 없게 됐죠. 없게 되는데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할 거예요.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은 제목 그 자체밖에 없어. 내용도 없거든.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 폐지된 용도지원에서 건축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도시적 외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였잖아. 그죠? 지문입니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안에서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직 지정 대상, 임의직 지정 대상과 의무직 지정 대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되죠. 자, 서울시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되죠. 녹지 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여러분, 녹지지로 묶여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할 수 없죠. 녹지지로 묶여 있다가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야 돼. 녹지지역에서 무엇을 변경돼야 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해서 개발이 가능해져요. 하나 했죠. 그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용도구역에서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녹지지역 위에 개발 제한 구역과 그리고 도시적인 공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고요. 여기는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다가 이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적인 공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이 공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해요, 못해요? 못하고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적인 공구역과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뭐가 돼야 되죠? 해제되는 구역은 지구 단위 구역 수립하여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된 용도지구 전부나 일부는 지구 단위 구역 수립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나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을 개발할 때는 전부 지구 단위 구역 결정해서 개발이 가능해. 이런 것을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고 도시적 안에서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조성하고 대지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이런저런 개발 행위는 지구 단위 구역 결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네, 오십시오. 자, 이런 문제 97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네, 8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다가 아니고 도시군 계획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하고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습니까? 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일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개발 제한 구역, 도시적 공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왜 틀렸죠?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적 공구역과 지구 단위 구역으로 지정되는 상태에서는 지정할 수 없고요. 네, 거기서 무엇이 돼야 되죠? 해제가 돼야 되죠. 해제. 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적 공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그렇게 돼야 되죠. 해제되는 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4번 시당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누가 결정하죠? 시당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나왔던 지문이죠. 벌써 문제집에서 2번 나와서 2번. 네. 그 다음에 5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되는 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지역 중에서 면적이 얼마 넘어야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되거든요.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과 녹지지역 등으로 묶여있다가 해제되는 구역 중에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의무적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87번. 자,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설명,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2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길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일단은 정택이는 10년, 신호기는 30만에 해당돼 안 돼. 안 되니까 의무 지정 대상은 아니에요. 일단 틀린 건 알 수 있죠. 틀린 건 알 수 있는데 두 개가 아니고 몇 개죠? 3개.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길절지로부터 1km.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길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답니다.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설에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설 부분에 14페이지 오시면 될까요? 네, 14페이지. 해설 14페이지 와보세요.
해설 14페이지 오셔서 네, 87번 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고쳐주십시오. 두 개가 아니고 몇 개죠? 세 개 이상. 세 개에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길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급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수정합니다. 네.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길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급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집 98페이지로 복귀하시고요. 오세요. 그래서 정답은 아무튼 뭐 2번은 뭐 변함이 없죠. 네, 그대로인데 수정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보죠.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첨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아까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은 첨부나 일부가 네, 지구단위구역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됐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지구단위 구역 수립 기준. 여러분 수립 기준 누가 정하죠? 국장 공식.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던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네,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죠?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해야 한다. 정택기는 10년. 의무적 지정 대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88번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적 외 개발지능지구에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연결이 틀린 것은 88번 옆에다가 암기로 적으시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네,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자, 도시적 외지역에 개발지능주가 지정되고 그 개발지능주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때 개발지능주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로 세분이 되잖아요. 세분되는데 그 세분된 개발지능주가 일정한 용도적 위치해야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옆에 적어도 괜찮아요.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네, 주거기능 포함입니다.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주거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몇 개죠? 3개. 이 3개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 안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디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합니다. 뭐 요약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세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이번에는 네,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산업유통 그리고 복합인데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되냐면은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중 하나에 위치해야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어디 위치해야 됩니까? 도시적 외의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도시적 외지역에 위치해야 되니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위치할 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뭐 한 문제 나오고 그렇게는 잘 안 해요. 한 줄씩 들어갈 확률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중요했다면 진작부터 계속 외우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뽑아서 외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만약을 위해서 준비는 하지만 이런 것을 쪽지에 적어서 이것만 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렇게 되잖아. 도시적 외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신도시에 개발되려면은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으려면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분된 개발진흥지구가 그중 하나야. 이 세분된 개발진흥지구가 각각 일정한 용도지역 안에 위치할 때만 지구단위 구역 수립이 허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세분된 개발지능주가 일정한 용도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는 살짝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요약집 보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요약집은 그대로 있고요. 기본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네. 자, 같이 볼까요? 88번. 도시적 개발지능지구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도 지역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주거개발지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면 되죠. 그리고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지능지구 역시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돼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되니까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적이잖아. 도시적에 위치한 관광휴양개발지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허용돼? 안 돼? 안 되죠. 도시적 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개발지능지구는 3개의 용도지역 중 1개 걸리면 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되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역시 마찬가지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렇게 돼요. 다음 89번.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의무적 포함사항이 아닌 거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의무적 포함사항 다 외운 적이 있죠? 네, 잠깐 볼까요? 그럼 뭐 간단히 해설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아까 서울이고,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이고,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라고요. 네, 녹지지역이면서 동시에 위에 그린벨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죠. 네, 이중으로 묶여있습니다. 근데 녹지지역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고요. 녹지지역에 지정됐던 그린벨터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된 거죠. 서울시 외곽의 그린벨터, 녹지지역의 그린벨터가 풀린 거죠. 풀리면 배웠잖아. 서울시에서는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네,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고시가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 고시하죠. 하고 그 다음부터 몇 년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그 지역 단위의 도시공 관리 계획인 무엇을 결정합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이때 서울시에서 결정한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하여 비밀입니까? 공적으로 알립니까? 시민에게 알려주잖아. 이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안다는 것은, 서울시가 결정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안다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아는 거 맞죠? 개발 계획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 단위로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면은, 자, 참 중요하죠. 자, 1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같이 외워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 및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세분 변경할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해제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세분 변경할 때는 지구 단위로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당시 용도지역이 무엇이었죠? 녹지지역이었잖아. 녹지지역인데 그린벨트를 묶겠다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거죠. 그럼 용도지역은 뭐죠? 녹지지역이잖아. 녹지지역에 아파트 짓고 공장 지을 수 없으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뭐예요? 여기 도로가 있어야지. 도로 이쪽에는 아파트 위주로 개발할 거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너편에는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이쪽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구를 대통령 내용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고 변경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결정 고시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이 3종 일반주로 변경돼서 아파트 지을 건지, 상업주로 변경해서 업무 용도의 빌딩을 지을 건지 여러분은 컨설팅이 가능해지잖아. 이런 것을 활용하면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아파트 짓고 업무 용도의 빌딩 지으려면은 도로, 지하철,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어떤 기반시설 배치할 건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나중에 강남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되고 여러분의 고객이 해당 지역에서 택지나 상업 용지 분양받았어. 이 구역에서는 건축법상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건지, 어떤 용도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시에서 지구 단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모르면은 여러분의 고객이 분양받은 택지에 고객이 원하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해 줄 수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은 몇 퍼센트 허용하고 용적률을 몇 퍼센트 허용할 것인지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이럴 줄 몰랐죠.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최저 한도는 몇 층 이상 최저 지어야 되는지, 최고 한도, 최저 한도 이런 것은 지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죠. 이거 말고도 있어.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지구 단위로 결정되는데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것은 제가 뭐 잔인하게 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2번하고 3번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적 포함사항 정도는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항 1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 문제가 89번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제 한 문제 설명하는데 배경을 다 깔아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 달랑 의무적 포함사항만 암기하고 지나가면 1분만 해도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알고 있는 범위가 좁아지잖아. 89번 같이 보십시오.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구역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맞죠?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맞죠? 3번 건폐율 용적률 맞죠? 4번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맞죠? 틀린 게 뭐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죠.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라는 뜻이 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포함사항은 아니잖아.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1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91번 문제를 풀기 전에 92번을 먼저 풀고 오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92번을 먼저 보길 텐데 자 92번을 문제를 딱 일단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92번 문제를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고요. 92번은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앞에 보시고 고개를 빨리 들거라. 많어. 자, 앞에 보시고 여러분 여기 도시적이잖아. 도시적이. 아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원구역과 시가바치령과 공원으로 묶였다가 해제가 된다든지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개발하고 대지조성할 때는 지구단위구역 결정해서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원구역과 시가바치령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구역 결정해서 공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택지 개발하고 대지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광단지 조성하고 전부 보존하는 겁니까?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이 되려면 해당 지역의 규제는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완화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서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것이 완화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것이 완화될 수 있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필수로 암기해야 될 내용들, 필수로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방금 그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 오시면 되죠, 이제. 자, 문제집 오셔가지고 92번 문제를 같이 봅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축물을 도시적입니다. 잊으면 안 돼. 도시적 안에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더 출거죠. 대지의 일부를 뭐를 제공했죠?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이게 완화 요건이 되잖아. 도시적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 대지의 일부가 공공시설로 제공하면은 세 가지를 완화해 주는 거죠.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폐율, 용적률, 높이전 이걸 외워야 돼. 앞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고 거기에 이제 건축업자가 건축할 때 대지를 서울시에 학교용지 등으로 공공시설부지로 기부하면은 세 가지가 완화될 수 있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때 건폐율을 얼마만큼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을 얼마만큼 완화할 수 있고 네, 또 높이를 얼마만큼 완화해 줄 수 있는지는 공식이 요약지가 기본서에 나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문제를 조금 다루고 나머지 또 동행 보고서에 다루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옵니다.
이때 완화할 수 있는 금표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완화해 주던 금표율의 한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금표율에 곱하기 1 더하기 007부지로 적용된 면적의 원래 대지 면적 이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지구단위 구역에서 토지를 007부로 제공하고 보상금을 받은 자가 보상금의 이자까지 더하여 줄 것이십시오. 반환금을 반환을 했죠. 미칠 것이고 반환금을 반환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완화됩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그러면 1번, 3번을 묶어서 우리가 외우면 되잖아.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축으로 건축하고 있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007부로 제공을 했거나 반환금을 반환하면은 똑같죠.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려와 주세요. 4번.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축으로 건축하고 있는 자가 자 출거 주십시오.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초과 설치했습니다.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의무 면적은 대지 면적이 몇 %습니까? 10%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잖아요. 그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초과 제공했어. 그러면 무엇이 완화되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죠. 그때는 금표율이 완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금표율을 완화하면 대지 건축 면적이 커지잖아. 커진 것만큼 제공된 공개공지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완화해 준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고요. 5번.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 동그라미 줄 것이십시오. 자,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이 미칠 거죠. 한옥마을 보존. 또 하나가 있죠. 뭐죠?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이 목적이죠.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옥마을 보존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율을 몇 프로까지 완화해 주죠? 100%까지 완화 적용해서 아예 주차장법상 주차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91번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텐데 일단 91번 문제 읽어드리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91번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일반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 구역이니까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겁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겁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잖아. 자,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 지구단위 구역에서 건폐율이 60%고 허용된 건폐율이 얼마죠? 60이고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으로 건축하는 자가 그 부지 중 100제곱미터를 공공시로 제공한 거죠. 원래 면적은 400제곱미터인데 그중 100제곱미터를 공공시로 제공을 한 거야. 이때 지구단위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금표율의 지단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저 봐주실래요? 설명드릴게요. 네. 자, 해당 용도, 완화되는 금표율이죠. 대지의 일부, 도시지역에 지정된 그 지구단위 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로 제공하면은 금표율이 완화될 수 있는데 완화될 수 있는 금표율, 완화 금표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 완화 금표율은 이렇게 됩니다. 해당 지구단위 구역에서 본래 허용되는 금표율이 얼마였죠? 60%가 허용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 완화를 해주니까 이 60%보다 그 금표율을 크게 해줘야 됩니까? 작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줘야 되지. 그럼 60보다 크게 해줘야 되니까 무엇을 곱해줘야 됩니까? 나누게 해줘야 됩니까? 곱해줘야 커지잖아. 그래서 나누기 아니고 곱하기 된 거예요. 근데 잠깐만 60%보다 금표를 완화해서 막 70%, 75%, 80% 이렇게 완화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0.5를 곱해버리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잖아. 그래서 최소한 1보다 크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공식에 1을 넣은 거라고 1. 이때 이런 무슨 의미죠? 이 해당 지구단위 구역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금표율 60%의 한 배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뭘 의미하죠? 앞에 60을 의미하는 거야. 해당 지구단위 구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금표율 60%의 한 배를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1을 곱해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더해줘야 되죠. 더하기를. 자, 아까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4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를 공공시로 제공한 거예요. 제공면적이 얼마죠? 100제곱미터에다가 제공되기 전 원래 면적이 얼마죠? 400제곱미터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봐요. 많이 제공하면은 이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완화해 주는 거야. 곱하기를 많이 해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공면적이 만약에 뭐 200제곱미터면은 100제곱미터보다 훨씬 이 값이 커지니까 그죠? 완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돼요. 428, 4520, 0.25
그러면 0.25를 곱해야 됩니까? 1.25를 곱해야 됩니까? 1.2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가 이게 고기중도 시험 한 27회까지 오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27인지 26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계산 문제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용적률을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나온 적이 있어. 그 두 번이 30회 동안 온 동안에 처음 두 번 나온 게 처음이라고.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러면 출제 비중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작년에는 공부의 계산 문제 자체가 거의 뭐 계산 문제다운 계산 문제는 없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계산 문제를 잘 내지 않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늘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듣고 나중에 동행할 때 또 한번 듣고 마지막에 살짝 한번 보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가감하게 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부담되면은.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75%가 나올 거예요. 네. 다음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오십시오. 94번. 국토교육법상 지구단위구역구역, 지구단위구역구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지구단위 구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주민은 제한자고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 맞잖아요. 2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시장구소가 위반한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가 누가 결정하죠? 해당 시장구소 직접 결정하고. 벌써 네 번째 나온 지문이에요. 4번. 지구단위 구역 수립 기준. 생각보다 자주 나오죠? 네. 지구단위 구역 수립 기준. 수립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그렇죠. 정답은 4번 봅시다. 지구단위 구역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틀렸잖아. 그죠? 네.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할 경우에는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여기 이거잖아. 이거.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계획관리지구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출 것, 개발진흥지구로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일 거예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목차 일단은.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지구단위 구역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봐주실래요? 여러분, 서울시 그린벨트 해지되면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습니다. 자, 구역 지정 결정고시하면 몇 년 내에 계획을 결정해야 되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해놓고 3년 동안 계획에 결정고시 없으면 3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지구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던 결정고시 효력이 실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단위 구역 수립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민이 지구단위 구역 수립을 서울시에 제안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그 제안된 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공식적으로 결정해서 서울시에서 고시했다고. 그러면은 그 결정고시된 지구단위 계획에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되죠? 5년. 오, 알고 계시구나. 5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5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한 그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있으면 3년 내에 계획 결정고시가 있어야 되고, 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결정고시된 계획에 따라서 몇 년 내에 공사 착수가 있어야 됩니까? 5년 내에 공사 착수가 있어야 되고, 3년 내에 5년 내에 결정고시가 각각 없을 경우에는 3년과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그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지구단위 계획은 완벽하게 된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됐잖아. 그럼 이제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어서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신도시로 개발되는 거죠. 신도시로 개발돼야 되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면은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허용될 건폐율을 얼마를 완화하죠? 150. 건폐율은 150%가 완화됐고요. 용적률을 얼마를 완화해 줍니까? 200%, 2배까지. 용적률은 이제 건폐율은 150% 이내에서 조례로, 그리고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않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금방 도시 지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됐죠.
대지의 일부가 공공실효부지로 제공됩니다.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구에서 대지의 일부가 공공시설 부지, 공공실효부지로 제공이 됐어. 무엇이 완화됐죠?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됐고, 그리고 토지를 공공실효부지로 제공하고 보상금 받았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금을 반환했습니다. 반환금 반환을 했어. 반환금을 반환하면 이때도 무엇이 완화되죠? 금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근적급성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초과해서 제공한 경우에는 무엇이 완화됐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되잖아. 그때 이 도시적 안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금필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거든. 그때 금필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맥시멈이 있어. 최대치가. 금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도시적과 비도시적 모두 지구 단위 교육에서 금표를 완화할 때 그때 맥시멈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문제 단원별로 문제 푼 거고 나중에 이제 종합적인 문제 9월달에 문제할 때 이런 내용을 전부 지문에 넣어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복습하면서 아셨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지구 단위 기획 편이었고 잠시 휴식하고 101페이지 네, 포인트 13 개발 행위 허가 제도를 다시 준비할게요. 네.